오늘 저 강사로 모신 김종상 동기를 내가 섭외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삼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지지난달인가 무교회 가가지고 후원을 자원하고서 모셔온 분이야. 그랬더니 강사만 따라온 게 아니라 무교회 좌장 되시는 임정재 동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스폰서하겠다 해서 스폰서까지 같이 따라왔다고. 하나 주고 둘을 얻었다고. 삼봉으로 던졌네. 그렇지. 그게 뭐 이런데? 오늘 하여간 그 일본 김종상 동기의 일본인들은 왜 망언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큰 박수로 환영해서 들었습니다. 김종상입니다. 여기밖에 못 가는 거야. 아니 왜? 그것 때문에 이게 제일 괴로웠냐? 다 왜 있는 거 아니야? 요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이광윤 박사 말씀이 한 개인 인생 20분 얘기하고 나머지 한 40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전부 인생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2, 3분 소개를 드리면 이제 통역장교를 하고서 군대에 있다가 조선일보에 해외 입국은 대한항공에서 이런 선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가서 이제 명지대학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어서 이제 표시를 한 3개를 해놓고 요거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하는 애가 쏙 오더니 가리더라고요. 1, 2, 3, 4를. 그렇게 쳐다보고선 막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합격을 제가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총무부 사원이었는데 저보다 이제 6개월 먼저 들어갔는데 그 해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 김포에서 이제 중대장도 하다가 그렇게 이제 군복 입고 온 놈이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가장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들어가서 네 번을 이제 주재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갔다가 3, 4년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기생들하고의 모임이 이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정착될 만하면은 또 나가라고 그러고. 그게 또 세 번째는 너 LA 지점장으로 발령났어. 그러고서 부사장 비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장이 이 자식은 일본을 제일 잘하잖아. 그럼 또 일본. 그렇게 해서 결국은 4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총 15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고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미국에서 한 7개월, 중국에서 6개월, 또 프랑스에서 한 6개월 이렇게 해서 전체 해외 생활을 아마 한 17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본과 관련은 한 2, 3년 더 길었기 때문에 결국 한 일본하고의 관련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미리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30년 생활에서 제가 22년, 한 8년을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마침 나가기 전에 또 조선일보가 전 인연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송대학교에서 초빙 교수 모집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응모를 했죠. 그랬더니 마침 대한항공하고는 인하대학교가 이렇게 관련이 되는, 돈 되는 회사입니다. 인하대학교를. 거기 이제 교통대학원이 생겼어요. 94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임원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주 좋은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기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보면 학위 없으면은 교수를 안 시키는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침 이러고라 학위가 있어가지고서
응모를 했더니 와라. 이제 제가 주로 가리키는 건 에어라인 마케팅, 에어라인먼트, 그다음에 기타 경영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관망하고 12년을 있다가 지금 백수된 지 20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급여를 받아본 게 이제 장교 때 하고, 그래서 이제 44년을 받았는데 지금 급여를 못 받으니까 아주 불안합니다. 오늘 강연료도 없는데. 글쎄 말이야, 이게 더더욱 불안합니다. 이건 뭐, 이 끼니가 걱정이 될 정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인생이다 뭐다 이런 건 거창하니까, 그냥 그건 거창한 얘기를 제가 좀 그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도 사실 하고 싶고,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숙제를 하느라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 좀 애를 썼으니까 즐겁게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이광윤 박사님이 시간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5시 50분이니까 1시간을 안 남기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 일가견들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뭐 이렇게 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 이렇게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저 대머리가 또 웃기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저도 뭐 직장 생활이 왜 애환이 없었겠습니까? 대한항공이 인원이 많을 때에는 2만 3천 명, 4천 명 거기에서 왜 애환이 없습니까? 저도 파벌 있고 당연히 있죠. 저도 제 우두머리로 모시던 두 파벌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덧 3위 한 5위쯤 됐습니다. 그 파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위에 있는 게 팍팍 없어지니까 갑자기 오리실 속에 있던 화초가 딱 드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한테 정보가 안 들어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직장 생활을 하면 애환이 있게 말이죠. 또 저도 얼마나 남을 씹었겠습니까? 살려고. 그래서 뭐 그런 애환은 누구나 다 겪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건 다 버리고 그렇고 이제 일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삼목회 회장님한테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또 정중하게 왜 이렇게 존댓말을 하느냐면 이건 일본식입니다. 정중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때 출석을 꼭 부르는데 아무개 시하고 불렀어요. 막 웃습니다. 우송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아무개 시하고 존댓말 붙이는 유일한 저는 이제 그게 더 편합니다.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저는 주로 군대로 치면은 전방을 다녔습니다. 전방을 다녔고 그 다음에는 전방 근무가 끝나면은 육군본부에 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을 일본에서만 한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거는 배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가진 거 없지만 일본 사람들이 제가 처음 입사해서 해외에 가니까 75년 말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축을 무조건 30%들 하더라고요. 30%를 급여에서. 그래서 야 이렇게 참 좋은 제도를 습성으로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30%씩 쭉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 좋은 거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큰 돈은 없지만 끼니는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30%씩 저축을 했으니까. 근데 요새 곧 쥐꼬리만한 수입에서 30%를 저축은 참 어렵고 한 10% 합니다. 자, 제가 마음대로 가설을 좀 지어봤습니다. 요즘 망언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서 볼 때는 저식들 왜 저렇게 뻔한 얘기를 할까? 여기 와서 say hello 하면은 그날 저녁 저쪽 도쿄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딴소리를 또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도 다 공부한 놈들인데 왜 그럴까? 걔네들 머리 구조가 그렇다. 그러면 내재적 접근을 해서 일본 사람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왜 한국 애들은 왜 또 저럴까? 왜 우리의 본심을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조센징이라 그런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는 거죠. 서로들. 그래서 그런 그 인식의 차이. 근데 한국은 뭐 얘기할 건 없으니까 이제 일본 얘기만 좀 하는데 제가 이제 가설을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천민 계급을 악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일본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근세 때에는 일본은 우리보다 천민이 발달됐습니다. 천민을요 도식으로 도표로 표시를 해놓은 천민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사카에. 그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칠판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렇게 동그랗고 가운데 제일 지독한 천민. 그 다음 번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게 정원사, 목욕탕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도예가는 천민 중에 한 바깥에 3분의 1 정도 있지. 이렇게 천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위정자들이 기근, 재해, 실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그 일본 사회에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스트라이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규라고 그러는데 스트라이크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오면 일본은 수직 사회 아닙니까? 한 50개의 번주들이 쭉 있는데 그 번주들이 전부 다 서열이 쫙 매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매기진 않았는데 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실력이 적은 번주가 앞에 앉아 있으면은 걔는 머리끄댕이가 그 다음 해는 누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알아서 서열이 쫙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각기는 수직사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번이 잘못했다 그러면 병신되는 거예요. 망신이 되고 부끄럽고 정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해, 실정, 재난, 기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한 무리의 천민 집단으로 하여금 마을을 방화하거나 후진시키거나 강간을 시키거나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라이들이 가서 목을 친다. 5놈 죽였어. 그러면 마을은 고마운 거야. 저 사무라이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고맙다. 진정이 다 되는 거야. 다음날 말 타고 가서 몇 명 죽었냐? 5놈 죽었습니다. 쌀 5가마 던지고 오는 거야. 오늘날 극우 세력, 극우 단체, 그들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아회라는 조직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회는 천민의 후손들의 집합체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조선인을 좀 연결시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조선인. 그러한 걸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집단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망언을 계속 하느냐. 걔네들 의식 구조가 그러하다. 그건 왜 그렇게 되겠느냐. 그것을 저는 그 일본인의 의식 구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레이존이라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감히 제가 만든 학설입니다. 뭐냐면 제가 일본인 친구가 한 3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인쇄업자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있는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그레이존이 있다. 그레이존이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겹친다. 겹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백이고 여기가 흑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겹친다. 그레이존이 회색지대다. 회색지대를 인정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께서 규제 하는데 우리보다 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색지대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상대방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제 상대방이 운수성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토교통부.
그럼 운수성의 국장을 잘 구워 삶으면 신간생을 저쪽 큐슈에서 신간생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사람이 가서 국장이 허가를 해주고 차관이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애들을 적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구마모토에서 신간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그렇고 운수성의 국장을 세미나 강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30만 엔을 줍니다. 강연료. 그러면 당연히 운수성에서 출장비가 나옵니다. 해당 국장은. 출장비로 해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호텔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현에서 그런 걸 유치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늘.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치위원회에서 30만 엔을 줍니다. 그리고 거막이라고 해서 교통비를 실비를 주고 호텔비는 자기네가 내줍니다. 그러면 그 운수성 관리는 돈 버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출장비 쓰고 인마이 포켓하고 30만 엔 받고 그러고 와서 하고 물론 저녁 먹고 술 먹는 거는 그건 내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다 먹고 갑니다. 30만 엔까지가 그레이존입니다. 그런데 김종상 예를 들면 뭐 일본말로 하면 예를 들면 가네코 종상인가 국장이다. 근데 30만 엔 갖고 내가 좀 불쾌한 기색을 했더니 50만 엔을 줬어. 감찰이 들어가. 그러면 30만 엔 먹은 놈은 죄가 없고 50만 엔 먹은 놈은 감찰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일본 애들은 그 조직사에서는 안다 이거예요. 30만 엔까지가 그레이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일본 사회입니다. 그레이존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시키다리라는 건 관습 그런 뜻입니다. 예의작법, 매뉴얼.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근세의 일반 빈농사회에 있어서 솔락 공동체와 신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란 뭐냐? 좀 흥미를 미리 좀 이렇게 졸지 않게 말씀드리려면 신사 안에서 하는 행위는 일반 사회의 규율에서 괜찮습니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 안에서의 신사 안에서의 섹스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졸지 마시라고 미리 이렇게 팁으로 내봤습니다. 현대에도 존재하는 일본 천민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천민이 있습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결혼을 할 때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97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외놈들한테 36년을 다녔는데 그거는 겉으로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6년으로 자꾸 줄이고 싶지만 실제로는 한 60년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 60년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삼남지방에서 그때의 경제수단은 뭡니까? 전당포입니다. 공업시설은 뭡니까? 대장쟁이 방앗간입니다. 전당포의 자본의 전주가 80%가 외인이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실은 일제 36년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러시안 캐시 상화머니가 걱정 마세요 이래요. 상화머니가 뭡니까? 일본 자본입니다. 러시안 캐시가 뭡니까? 일본 자본입니다. 단지 귀화하지 않은 제1교포입니다. 만불이 넘어가면은 바로 사라킹이라는 그 셀러리맨 금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만불이 넘었을 때 재빨리 들어왔습니다. 일본 자본이. 이제 지금 제가 그 일본 천민 얘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천민이 존재하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천민이 존재합니다.
그 천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깡패, 야쿠자, 극우단체 이렇게들 나타나고요. 극우단체가 지금 제1조선인을 죽이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극우단체 10개 중에서 우리나라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두세 개는 한국을 사랑하자 이러고 계속 확성기로 떠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 제1교포 한국인에 대한 의식은 어떠냐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한일 간의 범죄율 비교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꽝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나중에 끝을 맺으려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벌써 인트로덕션으로 한 10분 정도를 썼군요. 우선 들어가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건 그냥 읽어보십시오. 제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위 문화는 상위 문화에 종속된다고 그냥 전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출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 서울 지역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하위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당연히 우열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 문화를 대하는 내부적 시각, 어떤 면에서는 내재적 시각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외부적 시각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적을 알려면 적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걔네들의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감히 적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길 이기지는 못해도 극복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가끔 조금 치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친일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내재적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일본의 집단주의의 배경은 중근세, 고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대형 정치 사회적 변동, 시각 변동이 없었다는데 하나의 기회를 두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는 970번의 외침이 있었지만 일본은 외국인이 총칼을 들고 일본 땅을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유황도에서 막았고 싱가포르 자카르타에서 막은 겁니다. 일본이. 그저 사실은 일본 땅도 아닌 오키나와에서 쿵쾅쿵쾅 한 겁니다. 도쿄 공습만 있었습니다. 오사카 공습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제 일본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북한인이 10,000명만 들어오면 일본은 손든다고 그럽니다. 반잠수정을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 강릉 앞바다에. 일본의 그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게 나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로 치면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런 에이전트 같은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산 찍어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위대에서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서 똑같이 보름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들 정신치료를 다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애들은 정신치료가 뭡니까? 거기서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애들이 조류만 타고 상륙하면은 야마구치에서부터 니가다에 도착을 합니다. 걔네들 한 500명을 풀면은 일본은 원전 사고 정도 되는 거죠. 제일 무서워합니다. 외국인의 일본 땅 점령, 발들이는 거를. 왜 우리가 좀 그렇게 선조가 안 했는지 이런 발칙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른 손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일본은 지금도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머니,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왔던 경대를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뭐가 유행했습니까? 장다보. 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도둑이 하도 하니까 열쇠 두루룩한 캐비넷 장이 유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무슨 뭐 자개장이 유행했다가 요즘은 한센장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막 변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촌락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난했습니다. 뭐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촌락의 재산, 사람, 이걸 다 공동 소유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제전의 국제질서, 일본이 불가피하게 수용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짚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너무 세졌다. 기록에 제가 본 신문에 보면 앞으로 5년 후에 미국의 토털 GNP를 능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제질서 50년 동안 가져온 국제질서는 뭐냐면 일본이 아시아의 맹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막 올라와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고래 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는데 이 한국이 새우가 아니에요. 지금 돌고래쯤 되는 거야.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게다가 일본이 지금 좀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내부적인 요인은 세 가지죠.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 이거죠. 쓰나미 원전사고는 저는 이제 NHK를 가끔 이제 뉴스를 좀 봅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 보는데 늘 NHK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전히 세계 1등 국가요. 국제공헌이 가장 세계에서 많은 국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을 미워하고서 우리가 버릴 상대는 절대 아니다. 저력의 사례를 보면은 제가 요거는 일주일 전 NHK에서 보고서 지금 메모를 한 겁니다. 이 일본이 여기가 후쿠오카가 있고 이렇게 본토가 있고 여기가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그 홋카이도 밑에도 동북정수 이렇게 해서 후쿠오카 있고 여기가 쓰나미가 있었던 데거든요. 쓰나미 예보가 가장 발달이 된 나라가 일본인데 쓰나미를 3m로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m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서 바다에다가 관측기를 전부 다 심어놨습니다. 몇 개를 심어놨느냐 하면 제가 어디서 적었는데 150개 여기 적어놨. 그렇고 하고서 홋카이도 밑에서부터 그걸 전부 다 전선으로 연결하니까 5,700km입니다. 이거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외놈들 그 새끼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이존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흙이고 여기가 백이면 가운데가 회색지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원색이 있는데 가운데는 중간색이다. 중간색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을 받아 먹더라도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걸 지네들은 본능적으로 그 조직사회에서는 아는 겁니다. 요것을 한국에서 굉장히 잘 써먹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여수 유치위원장을 하다가 그만 아깝게 먼저 그 다음에 누가 했죠? 강동석 씨. 강동석 씨가 참 현명하게 공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여수 유치위원장을 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검찰에 불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서부터. 또 밑에 애들이 먹었으면 또 책임지느라고. 밑에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50만 원까지 먹어도 좋다. 공언을 했어요. 당신네들이 밤 10시에 술을 얻어먹고 술은 얻어먹어도 좋다. 술값이 100만 원이라도 좋다. 술 얻어먹어라. 근데 봉투로 받으면 열어보고서 5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밤새워서라도 갖다 줘라. 50만 원까지 먹어. 한 건도 검찰에 불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업자도
그러면 50만 원씩 나눠서 100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여기 기업 경영해본 하면 되겠지만 대단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강동석 씨가. 그래서 이 일본이 바로 그러한 이 중간지대 그것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자, 저거를 법률적 해석으로 좀 보십시다. 일본에 여기 여러분들 가시면은 파친코 해본 분이야. 너무 이렇게 점잖은 분들 구경만이라도 하셨습니까? 구경만이라도 한번 파친코 해봤습니까? 왜 파친코냐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세다마가 이렇게 튀었어요. 그게 우리는 세다마가 톡톡 팅팅 튄다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귀에는 외놈들 귀는 이상해. 파칭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파친코 아이들 잣대를 써서 파칭 하는 겁니다. 파친코가 도박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눈이 부셔도 잠을 쫓는 방법이니까 좀. 파친코 가서 돈을 따야 돼. 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따야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물건을 가져간다. 라면, 사탕, 무슨 초콜릿. 그런데 돈으로 가져가겠다. 파친코 법에 파친코장에서 돈으로 바꿔주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다들 돈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나 돈으로 달라. 그러면 칩을 줍니다. 성냥갑까지. 그러면 그 칩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 골목으로 갔다 오고 5,000원 고맙습니다. 박사님 5,000원 하나 5,000원 먹은 거예요. 자, 나는 파친코장에서 분명히 돈을 땄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일본적인 기준입니다. 파친코장에서 돈 줬습니까? 돈 안 줬습니다. 경품만 줬습니다. 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내가 임의로 돈을 바꾼 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상거래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화끈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 DNA는 그걸 용서를 못해. 새끼야 진짜로는 너 돈 바꾼 거 아니야. 네. 우리는 그런 거죠. 근데 쟤네들은 죽어도 아니다. 왜? 외형적으로 합법이면 비록 위법이라도 묵인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레이 존입니다. 이제 일본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연극할 때 뒤에서 보면 소도구 움직이는 애들이 반드시 검은 옷을 입고 움직입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암묵적인 겁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나는 보여도 나는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일본 음식점에 여러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앉아있는데 이런 낮은 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칸을 이렇게 막아놓는 건데 사람 다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으면 얘기도 들리죠. 다. 그런데 놨다 하는 사실 하나 가지고 옆에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옆에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학자들이 체크를 했어요. 뇌리에서 없다. 뇌리에서 없다. 왜냐면 이 운해에서 너는 안 들은 거야. 알았지? 이러니까 실제로 안 들린다. 뇌리에 안 남는다. 이거 다음날 뇌파를 검사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레이 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식 입사 외에 추천장 입사가 허락되는 사회입니다. 그럼 정식 입사한 놈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추천장으로 입사하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회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추천장을 써서 만약에 제가 추천장을 써서 이 회사에 지금 취직을 하나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도덕적, 경제적 제 추천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추천장은 받기도 어렵지만 받은 사람도 무섭게 받아보죠. 제가 이제 칼에서 지금 칼의 특사업본부라는 제주도에 호텔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총지배인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본사에서 담당해 보는데 현경대 의원으로부터 추천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 봐도 이건 소위 요즘 말하는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현경대의원 사무실에서 그런가 우리가? 이럽니다. 그럼 크루즈 같은 일이 없어요. 아마 자기는 지역구에서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냥 써준 거예요. 안 된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하고 DNA가 다른 행동 중에 하나이죠. 이제 그래서 입사 열심히 한 놈도 있고 추천장 하나로만 받아서 들어간 놈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추천장 입사자가 훨씬 더 공헌이 크다라는 결론을 가지고들 있다고 합니다. 저도 대한항공에 있을 때 한때 그 노조 문제가 있고 뭐지 이래가지고서 임직원 자녀들을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간을. 매우 훌륭한 자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회사에 있으니까 참 잘했던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눈에 보이나 안 보인다는 말씀드렸죠. 일부러 안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회피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니의 그 인사 이 지침에 보면 정 안 될 때는 기다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85%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여기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80%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일부러 안 보는 것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대학교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는 맨 나중에 놔두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일본 대학 문제 갖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죠? 일본 대학 문제 갖고 했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맨 나중에 풀어라. 왜? 점수 배정이 똑같으니까.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상의 합법이면 내용상 위반이라도 무기한다. 이런 사례를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조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서 또 좀 번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본 포르노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안 봤다 그러면 그건 좀 거짓말입니다. 독일 의사가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약 1분 정도 여성의 누드를 보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1분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포르노에는 다 나오는데 음모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노 오케이. 그런데 음모가 나오면 즉각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포했답니다.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DNA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면이 100이면은 1%, 2%를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그걸 합법이라고 애써서 묵인하는 겁니다. 그 묵인하는 그레이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산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일본은요, 성산업을 국세청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에도 시절부터.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일본의 지도자가 조금 행태가 다릅니다. 조금 행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쇠고기 못 먹게 했습니다. 막까지도. 에도의 장군가에서는 불고기를 해 먹었습니다. 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체력을 갖춰야 된다.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위법이라도 나는 장군가니까. 묵인입니다. 그리고 다 묵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식기다리로 예를 들어서 식기다리라는 건 관습, 예의 작법, 매뉴얼 사고, 전과동입니다. 일본에서는 전과동 그러면 95점 받습니다. 95점이면 A 플러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A 플러스를 받으려면 전과동만 하면 됩니다. 전과동.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그 땅에서. 그러니까 3대조 할머니가 혼례품으로 가져갔던 것을 지금도 가져가면 가장 영광으로 아는 그런 거기에 매너리즘입니다. 아름다운 매너리즘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아름다운 매너리즘이라고
심리 학자들이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쓰고 있어요. 뭐냐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빤한 겁니다. 빤한 건데 우리는 매너리즘을 도저히 못 참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오 시절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일본에서는 한 번 히트를 했다. 그러면 60대가 돼서도 그 연예인은 그 머리를 하고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다. 그래서 아름다운 매너리즘은 뭐냐? 결과가 빤하다. 일본에서 가장 그 속편이 많은 영화가 오도코와 츠라이요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오도코와 츠라이요. 이건 아주 빤한 얘기입니다. 다닥기 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팍 때리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오늘 지가 먹을 게 하나 없어도 저 사람이 배고프면은 다 털어주고는 저는 역 밑에 가서 자는 사람이야. 의리의 사나이. 의리 때문에 지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이 바로 반드시 그 일본 당시의 예능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 잘 나가는 가수와 사랑을 해. 사랑을. 그리고 그 여인의 고향이나 이런 데 갔다가 거기서 그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물러서야지 이러고선 또 물러서고 무일푼으로 도쿄 옆에 있는 치바현의 자기 여동생 집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부끄러워서 갔다가 말았다가 오빠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탁 하면 팍 뛰어나와서 오빠 이런 걸로 해서 결말이 끝나는 거예요. 48편을 뻔한 결과니까 안심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우리는 식상해서 못 보는 거야. 개콘 동일한 프로그램이 6개월을 못 가. 우리는 저 새끼는 또 저 포맷이야? 이런 거. 앙대요? 이거 앙대요? 요거 이제 1개월 후에 없어져. 왜? 우리 DNA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은 지금도 도요 와이드 객기죠. 그래가지고 토요 와이드 극장 뻔해 스토리가. 그런데 전 국민이 봐. 전국 노래자랑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포맷가 똑같아. 노인네가 나오고 막 그 80세 90세가 나오면 끝까지 부르게 해. 왜?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래놓고 맨 끝에 땡 그래. 우리 같으면은 땡 할 놈이면 벌써 이미 4분의 1 전주 들어가다 땡 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 귀한 분이 나오셨거든. 그러면 끝까지 부르게 한 다음에 이제 반주 끝날 때면 땡 그래. 그 NHK 가요 홍백전 혹시 보시는 분 가끔 이거 40년 전과 똑같습니다. 진행하는 게. 영화 오도코와 츠라이요 48편을 지속했습니다. 저 남자 배우가 죽었을 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지네 아버지가 죽어도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 배려문화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뭐 조금 또 좀 졸리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려. 좀 남기고 표현 주장 요구하는 문화입니다. 히카에메라고 합니다. 외말로 히카에메. 저도 착 버릇있어서 외말 그러는데 일본어로 히카에메. 조금 남긴다. 내 표현, 내 주장, 내 요구를 해도 100을 다 하질 않고 한 7, 80으로 하면은 그 100까지 안 해도 저쪽 사람은 알아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독하게 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죽어 이 새끼 넌 죽었다 이러잖아. 넌 죽었다. 세상에 넌 죽었다라는 그런 욕을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대. 넌 you are dead. you are dead. 이 세상에 you are dead. 더 말할 게 없어요. 제 친구가요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하도 뿔따거나 아주 옥상에 데리고 왔어요. 김충환 씨 아들입니다. 이 동기. 걔한테 얘기를 하도 화가 나서 그 힘도 없는데 우리말을 그대로 일본말로 해주는 거예요. 너 죽었다. 안따와 신다. 이러고 달려들었더니 그런 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욕이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바가야로, 병신, 바보, 식쇼, 축생, 짐승의 아들 이거야.
분리식으로 넌 죽었다. 아, 끝내주는 거예요. 덜덜덜 떨어. 그래요. 이게 좀 남기고 표현 주장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요만큼 얘기하면 저쪽에서 알아듣고 자기네도 요만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자를 7초 만에 순간 인식합니다. 돈 많은 제일교포, 손대 받습니다. 뒤로는 비아냥거려도 왜? 돈이 많으니까. 지식이 높은 우리 제일 그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 겉에서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왜? 지식이 많은 분이니까 꼼짝 못합니다. 도예가 우리 저 광주의 그 김 회장님 아버님 같은 분, 그분은 지식도 계시고 또 그 예술의 일가견이 있고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 분인지 모릅니다. 일본 사회에서. 조태권 부친. 왜? 실력이 있는 강자는 순식간에 인식을 하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 나도 배려된다는 보장이 전제되는 것이죠. 나도 보장이 된다. 일본에 도망을 갈 때 해방하고 나서 그렇게 질서가 정연한 일본 민족도 부산에서 시몬의 새끼를 가는 배를 못 타면은 죽을 것 같아요. 배에는 서로 양보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도 배려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아무리 외놈들이라도 그렇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요건 저 최재천 교수가 쓴 거를 저도 저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부 비용으로 얼마나 배려의 극치입니다. 남자들만 30명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섹스볼을 하나 사서 준 거예요. 정부 비용으로. 욕구 해소해라. 길거리 투기,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길거리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는 두두두두두 붙여서 나중에 계산해야 됩니다. 외놈들은 인서부터 이런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붙이면 보고서 10개면 곧 11개. 시험자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쟤네들은 저렇게까지 배려를 하는 민족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배려 문화. 자, 여기 뭐 동부인에서도 오셨는데 여기 저 이부자리나 침대를 따로따로 쓰시는 분, 부부끼리 따로 쓰세요? 배려가 깊으십니다. 또 따로 누가 따로 쓰시는 분? 일본은 90% 이상이 침대도 두 개를 트윈베드로 해서 배려입니다. 왜? 내가 방구 끼는 거, 내 처한테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 탁 치면 남편이 자는데 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따로 씁니다. 보니까 50대 이상은 각방 쓰는 게 많습니다. 섹스레스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성문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개 이제 이렇고 그다음에 요거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관습. 그 일본 사람들이 저기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 방문할 때 내각도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양복 입고 밑에다가 회색 바지 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또 천황의 옷은 이렇게 바보같이 여기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천황왕국. 그게 1890년대의 영국 런던 귀족의 그것을 국내성 전담 양복 재단사가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패턴이 됩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우스워요. 서양 양복의 복식사가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30년 전의 양복 복식을 일본에서 볼 수 있다. 일본. 그런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교사령 얘기를 해서 샤코지레이라고 합니다. 샤코지레이는 발린말, 거칠의 말입니다. 언제 술 한잔 하시죠? 이겁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저게 윤활유입니다. 아마도 아베 정권의 바로 그 밑에 있는 외교 담당자가 뭐 미국에 가서 오바마와 그쪽 측근들과 다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그 오바마 측근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무슨 야스쿠니 신사를 안 가고 뭐 이럴 것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탁 갔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 외교 담당자는 샤코 지레이를 하고 왔을 겁니다. 입에 발린 말. 저희는요, 그거 뭐 이렇게 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다 잘 아시는 거죠. 존댓말 겸양어가 발달했다. 이건 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예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는 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한다 안 한다. 안다 모른다. 근데 어저께 그 스가 관방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관방장관이 얘기했어요. 이해하면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리카이 시마스, 요거 이제 일반적인 말이죠. 리카이 시마스 이해합니다. 리카이 시데스, 요것은 리카이 시마스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이해하는데 더 이해할게. 이게 이해하고 싶다로 직역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일본인의 내재적인 그거와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리카이 시마스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저 아직 이해하고 싶다라니.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리카이 시마스. 그 다음에 더 강한 것이 리카이 시타이 데스. 거기다 더 강한 게 리카이 시타이 또 오모이마스.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새끼 더 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놀려. 그런데 쟤네들은 이해합니다 해서 이해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리카이 시타이 또 오모이마스.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더 이해를 더 했는데 한국 애들이 저 새끼들 더 우리를 연락해 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건 문화의 차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제일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움츠려들어서 무서워서 움츠려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공 무섭다. 공갈, 축소. 왜말로는 쿄슈쿠입니다. 쿄슈쿠 됐어. 그러면 때리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최상의 말로 지금 죄송하다고. 최상의 말로. 그러니까 쿄슈쿠 대 고사이마스 이러면 그 다음에 살인을 하려고 해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 정말 나한테 기는구나. 나한테 정말이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샤코 지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저께도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 이렇게 보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박 대통령의 그 말씀을 다행이라고 생각한 말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고서 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뿔따고 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유니폼 사회입니다. 저 유니폼 사회는 한 직업군이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노가다는 사실은 도가다입니다. 도가다가 이제 발음이 잘못돼서 노가다가 된 건데, 노가다는 반드시 여기가 불룩한 바지에다가 여기 치가다비를 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왜 불룩한 바지를 입느냐?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게. 그 다음에 주머니가 다 여기 달렸습니다. 왜? 공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지를 입고 떳떳하게 다닙니다. 나의 직업은 이런다. 따라서 너도 제시를 해라. 라는 것이 암묵적인 서로의 요구입니다. 암묵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수직 문화라는 건 이제 집단 내에서는 아주 서열을 매우 중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집단에서 왕, 저 집단에서 왕. 그러면 왕끼리는 서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았으면은 지금 안철수가 요 다음 대통령 후보예요. 왜냐하면 밸런스의 사회거든요. 이번에 재수 없게 우리한테는 아베가 정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참의원하고 중의원이 더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얘가 큰 일만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한 3년간. 근데 늘 밸런스의 사회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네가 해라 하고 그 사람이 비록 조금 못나도 그쪽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왕 밑에는 신하가 있고 그 밑에 무리가 있으니까 너희네 집단도 존중을 받아야 요 다음에 우리 집단도 존중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총리는 미리 정한다. 그런 게 이제 일본 사회의 한 저겁니다. 집단 내 서열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게 음식점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음식점 가면은 바닥 청소 맨날 칼갈이 맨날 이렇게 웃어 올라가잖아요. 아주 엄격한 그런 위계 질서를 갖는데 목욕탕 문화를 가지고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다음에 신궁참배.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에도 시대의 이세 신궁이라고 저거는 이제 뭐 오사카 밑에 남쪽에 있는 신궁입니다. 그게 지금 신궁의 우두머리입니다. 일본에는 귀신이 88,000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얘기는 88,000개의 신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는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해상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녀 구분 없고 일생 한번 참배를 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제 신사의 우두머리 집인데 지금 신사의 사실상의 우두머리가 천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래서 여행 및 숙박업 그다음에 유곽이 발달했습니다. 유곽. 그다음에 향토 문화. 유곽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아시죠? 좀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 요리 문화가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내고장 자랑 이런 게 돼가지고 향토 요리가 많이 특히 도로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이 이미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서비스업이 그때부터 아주 많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신선의 행동은 생산적이고 신선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중세를 통해서 그래서 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서양의 카니발처럼 집단 섹스의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가 이걸 확 깬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군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군신을 모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내에서는 사회적 규율에도 어긋나는 것은 못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명치 때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130년 전에 나온 거죠. 자, 촌락 공동체 의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사람 모두 공동 소유물이다 이렇게. 전후에 일본 국무대신이 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동안에 43만 명의 유엔군이 진주를 했는데 3,500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국무대신, 그러니까 안행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지시한 거예요. 일본의 딸을 지켜라. 그래서 특수위안시설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일본은 늘 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한 겁니다. 따라서 위안소를 직접 운영을 했다는 증거를 볼 수가 없다고 가거에서 결정했으니까 없는 거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증거가 미국에서 나와도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가거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궤변이 어디 있고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외부인의 시각이다.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머리가 돼 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모집하고가. 일본 여성의 정처를 지키고자 하는 희생정신과 애국심이 있는 여성을 모집해서 위안학군 대상 위안소를 설립했다. 이 얘기는 일본 전체의 인구가 100명이면 95명 정도의 안녕과 질서를 배워도 좋다라는 일본의 과거로부터의 지도자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애국심이 있는 여성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한국인 DNA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본금을 이렇게 해서 대장성이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위안소를 설치를 하는 것이 그건
그건 뭐 미국적 사고방식에 맞진 않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건 할 수 없어도.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루즈벨트 부인이 반대를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없어집니다. 재밌는 거는 나고야에서는 미군 여자 병사를 위한 위안부, 남성 부자 위안부 제도를 6개월간 운영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상자를 산 거야. 그래가지고서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천민계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천민계급은 크게 에따, 신인으로 나누는데 저걸 두 개를 다 합치기도 합니다. 에따라는 거는 과거 옛날 말로 저 이제 일부러 한자를 저렇게 만든 건데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인은 인간이 아니다. 거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지. 또는 형장에서 목 치고 나면은 그 뒷수습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근데 각기 천민 탈출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죽을 하는 사람은 저기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전쟁 때 죽은 말, 소 이런 걸 처리하는 업을 했지 뭐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죽을 만약에 한다면 가죽 세공에 대한 전매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천민계급들이 산업공상에서 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신분 탈퇴가 가능했던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서부터 가죽, 도자기, 부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대장쟁이 뭐 이런 것, 총포 제작의 1인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신분 탈출의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인 정신의 싹이 여기에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그렇게 죽어라 하고 깊이 파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그런 일단에서 또 설명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정자들은 뭐 한다. 명치 초기에 사민평등제도 호적의 신평민이라고 이제 불황민들을 불악이라고 했습니다. 불황민이 이제 백정들인데 불황민이라고 호적에다 불황민이라고 다 되어 있었는데 야 이제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명치 때 가서 영국이나 독일의 문물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니까 이등방문이에요. 이등방문은 총 영국에서 유학이 2년간 유학을 한 겁니다. 또 위랑을 해서. 이 잔잔바라바라 하던 애 아니야. 이제 무사였거든. 무사. 그랬다가 그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천황을 세우자 하는데 앞장선 무사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막부 패들한테 막 몰려가지고서 막 오늘날 동경 옆에 있는 지바현 쪽에 바닷가로 막 도망가고 피를 흘리고 그 어촌에 들어가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칼을 맞아가지고 소녀가 구한 거야. 7살 아래가. 그때가 이토 히로부미가 18살 때예요. 소녀 11살짜리가 소녀가 간호해서 구했어요. 일자무식의 어부의 딸. 우메코예요. 우메코. 나중에 가장 분필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방문은 일본에서 너무 존경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안의사가 빵빵빵. 그러나 이 외놈들은 또 한국인에 대한 의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죽어도. 그러니까 그 옆에 무로다라는 스키비토 수행원이 있었어요. 무로다 증언이라는 게 있어요. 무로다 증언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3발을 쐈어요. 지금 104년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 사후 3발을 쐈는데 무로다 증언은 뭐냐면 한 발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2발은 왼쪽에서부터 하복부로 관통이 된다. 그래서 안주고 그 총알은 카빈 총알이었는데 저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일본에다 던져.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가 한 발밖에 안 쏜 걸로 알고 있어요. 간특한 애들이야. 간특한 애들. 그게 이제 신평민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황민들 차별 안 하고 평민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동화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동화 정책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명치 소화 45년 1970년에 이모호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호적을 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신평민이라고 써있다. 요즘 우리로 치면은 탈북자들이 어떻게 돼? 한양김씨. 한양김씨는 탈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김해김씨 저처럼 그거 써라 이래요. 왜 탈북자라는 걸 가르쳐요? 신평민제도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왜 단견적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탈북자라는 걸 왜, 지금 탈북자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때 연구 기록을 못 보게 조치를 해버렸어요. 못 보게. 그런데 어떤 놈들이 왜 놈들입니까? 동화지구 불악 총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만큼 해서, 왜냐하면 동화지구가 일본에 전체적으로 6,000개가 있습니다. 불악이. 그 중에 약 50%가 교토, 대판, 오카야마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관동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책으로 파는 거예요. 원래 판매 금지죠. 그거를 200개의 대기업 연합회 임사장들이 그걸 돌려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안녕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불황민들, 즉 동화인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호적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썼잖아요. 그럼 그 주소를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거든. 8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80년대까지. 대기업 인사팀들이 그걸 가지고서 주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 출신이다. 예를 들면 오사카 시장이 대판에 야오시라는 동화지구 출신이에요, 지금. 거기에 주소를 뒀으면은 김모는 취직이 안 돼요. 여한 핑계를 대가지고서 그런 것이 지금도 21세기에 있다. 그래서 그걸 피차별 불학이라고 하는데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하고 결혼, 취업,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결혼을 할 때 지금도 워낙 변화가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척 명세서를 만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게 식기딸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저기 좀 이상한 가족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명세서를 보내요. 그 가정명세서에는 출신 주소가 적혀있어요. 그래서 동화지구 출신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부모가 반대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DNA가 뭐냐면 과거 평안한 시절에 공격을 하고 방화를 하고 강간을 하고 물건을 가져갔던 애들을 사무라이가 와서 목을 치고 했던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DNA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지. 그 후예가 지금 한 300만 명쯤 됩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을 안 하고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동화차별 문제는 방송금지 용어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거 못합니다. 그 다음에 탐정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신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황민 출신이냐 아니냐 요거는 우리는 탐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전만 그래요. 사실은 또 뒤로 합니다. 불황민의 기질 요거는 불황민 출신 시인 우에마츠 안타로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타성적 토착체질, 장남에 많다. 포기. 두 번째, 노예적 신분에서 탈출. 입신 양명형, 교사나 경찰. 교사나 경찰은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직업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가리고 사는 거. 요게 이제 오사카 시장 같은 여기 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역, 반항, 탈법자, 극우단체, 야쿠자. 그렇습니다. 특히 세 번째 유형에 대한 언급. 관서 최대 폭력 조직이 야마구치 군이라는 겁니다. 야마구치. 여기에서 조원 70%는 불황민이다. 그 다음에 관동에서도 한다는 야쿠자 행동 대우는 불황민이다. 그 다음에 극우단체들과 동아회. 동아회라는 건 그 불황민들의 그 집합체입니다. 그 동아회가 있는데, 동아회는요, 이렇게 무서운 야마구치 구미도 도화가이라고 합니다. 도화가이한테는
도하카이는 너 죽었다 야 진짜. 싸우면 너 죽었다 야. 도하카이는 싸우려고 그러면은 칼로 자기 몸을 온몸을 한 13번 그러면 온몸에 피덩어리까지 그러고 그냥 달려드는 거야. 너 나 죽여라 이거야. 그러면 이 점잖은 야쿠자들은 이건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 나는 깡패다 그러고서 명함을 내서 돌리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마피아 절대 아닙니다. 자기 회사 다 하는데 일본은 도하카이 사무차장 저도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창피하게 한 번은 도쿄에 있는 저희 집에 저녁 술 먹으라고 차 보낸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다음 리무진에 새까맣게 해놓고 카페를 칩니다. 나 그 새끼를 참 웃겨. 창문에 카페를 쳐요. 그 차를 우리 집에다 보낸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한 10가구 정도가 사는 집이었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 차는 야쿠자들이 타는 차거든요. 이 야쿠자 타는 차가 온 거야. 이게 대한항공 뭐라고 그러는 차가 저 새끼 알고 보면 야쿠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판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장 과정인데 일본은요. 내가 한자를 난일자를 쓰고서 히도츠라고 발음을 하지만 나는 수다츠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개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시시다라는 거는 다리 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리 밑에 뭡니까?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시모토로 바꿨습니다. 교원. 일본이 이제 물론 우리도 뭐 문맹이 많았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문맹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승려들이 한자를 아니까 그러니까 승려들한테 가서 많이 물어봤어요. 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을 짓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왔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사람이 또 왔어. 근데 걔가 지나가. 그게 성이야. 이름 하시루. 이누 하시루.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싼 놈한테 다. 현재 야쿠자 자살을 합니다. 근데 가스관을 이걸 누르고 자살. 온몸에 문신을 함시고. 이제 제가 요걸 일부러 또 이제 여러분 좋을지 마시라고 썼어요. 중1 때 초체험을 했다. 그래는 그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성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너무 도처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 한 40대, 50대가 되면은 흥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길 봐도 그렇고 저길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얘의 성장 과정은 저렇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이걸 했습니다. 공짜로 낡은 가와장이라 해서 가죽 잠바를 4, 5만 원에 팔아요. 10개 팔면은 40만 원, 50만 원인데 야, 그건 넌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더니 모르고 사는 놈이 병신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애다. 변호사 시절에 고액 착수금으로 논란을 갖고 그리고 나는 동아지구 칠순이나 동아가 아니다. 동아지구로 지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을 개척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동아회가 구라를 치는 거야. 100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1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아회 감독이 나가는 거야.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고 변호사 독립을 했는데 닥치고 근데 이제 매스미디어에 나가가지고 초대박 인기를 얻은 겁니다.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는 법률상담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그래서 아주 탤런트가 된 거예요. 우리 누구죠? 강용석이 같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전 신지라고 쓰고서 도비타 신지라고 발음을 하는데 전 세계의 최대의 유곽지입니다. 전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000평입니다. 여기에다가 도로를 쫙 만들고 유곽을 기생집을 200개를 쫙 만들고 그것도 2층으로 쫙. 그 중에 한 군데는 하도 건축물이 멋있어가지고 멋있다라 그래가지고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경을 갔습니다. 지정 기념물 이렇게. 1958년도 매춘 방지법 이후에 매춘 방지법이 나온 거예요. 아까 그레이존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춘 방지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춘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냐면 비전 요리 조합이라고 만든 거예요. 자기네가 비전 요리 조합. 그래서 우리 음식을 판다. 1층에서 음식을 파는 거예요. 1층에서 음식을 팔고, 근데 음식에 들어온 손님이 낙가이라고 해서 여자 종업원하고 서로 팍팍팍 하고 스파크가 핀 거야. 그래가지고서 2층으로 올라가서 러블러블 한 거야. 돈을 주고. 그러고 내려왔어. 그거는 아까 빠칭고장에서 얘기했듯이 그 개인 대 개인이다 이거야. 뭐가 불법이야. 요리 조합인데. 그런데 요리를 먹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요리를 내는 놈은 한 놈도 없어. 아까 말씀드린 무기이다. 외형상 합법이면 내용은 어떻더라도 그것의 전담 변호사였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데가 많습니다. 도쿄에 요시마라부터 오사카에 마츠시마, 이마자도 신치무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악지구보다 그 옛날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60년대에 상경을 했어요. 난 배우지도 못했어. 내 몸 하나 갖고 공장 그려가지고서 제가 어디 가서 삽니다. 그때 당시는 홍윤동이 비싸죠. 원서동 비싸죠. 완전 비싸잖아. 제가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청계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할 수 없이 그냥 싼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면 제일 많을 때 17%가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마자토 신지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나쁘게 하는 요인도 되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청계천 다 몰아가지고서 성남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자, 정치가로서의 변신. 요건 이제 많이 아는데 임기를 조금 낳고 대권 시장에 했는데 도전했는데 워낙 탤런트니까 당선이 된 거예요. 요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는데 이거 중학생도 하는데 유급이 아니라는 궤변을 어떻게 하느냐 수치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위법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적정하게 처벌한다. 요리제약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위법하다면 수사기관이 나서 체포한다. 이상입니다. 이렇게서 나가. 이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하고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군데든지 위안부가 필요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는 거다. 한국인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 매우 안 됐다고 생각한다. 위안부를 위안하고 싶다. 만나서 위안하고 싶다. 그 강한 거예요. 진짜로 위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저런 거다. 이제 얘를 제가 이제 이 한 사람을 뜯어보겠습니다. 마츠시다 가문. 이 가문을 보면은 주간문춘에서는 이제 얘가 피차별 불황면의 혈통이다. 3대 할아버지의 묘가 있다. 그리고 성씨가 다 하시시다다. 다리 아래. 그건 60여 가구가 있었다. 노파의 증언을 기록을 했어요. 이 주간문춘을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다리 중간 하시모토로 개성을 하고서는 뿔뿔이 많이 헤어졌다. 그래서 한촌을 떠나 생부가 거주한 곳이 오사카 후의 야오시라는 동아지구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남들이 다 제일교포라고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제일교포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요 기자 이치노미야 미세이는 취재 과정에서 제일교포라고 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은 고교동국생 애도 많이 낳았어. 7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거는 제가 일본인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배경이 이런데 이렇다. 이것이 요렇게 한 것이 전번 도쿄 도지사 같은 애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사. 요거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성일보, 어영신문 위안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월수 300, 그다음에 마에가리. 저게 마에가리입니다. 미리 돈 주는 거. 3,000행을 미리 주고서는 다 빚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영원히 빚지고. 이게 초임이 70행이니까 경성대를 졸업한 사람 3년치를 미리 봉급 미리 그걸 이제 마에가리 줬다 그러는데 인신매매업자가 잘 쓰는 상투적인 속임 수단이고 예, 그랬을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의 요시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신보 1944년도 모집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경성도 종로구 낙원정 195 조선여관 내 허씨. 저게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서 이놈들이 뭐냐면 일본인이나 일본 관원은 관여 안 했다. 허씨 아니냐 허씨. 이러고 이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옥주 할머니의 통장 기사 내용. 일본말로는 이제 후미하라 교쿠시우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문옥주 할머니. 요게 이제 지금부터 12년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때 보면은 26,000행을 통장에 있는데 니네들이 안 줬다. 이게 우측. 내가 알아. 요즘 돈으로 한 5억 원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육군 중장 봉급이 5,800엔. 이제 이렇게 됐다. 물론 저때 사병은 3행을 받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쟁 말기로 갈수록 이제 물가가 비싸졌겠지만 사병은 3행, 하사관은 5행, 장교는 8행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명씩 했으면 저렇게 벌어요. 계산을 하면은. 근데 이거는 요렇게 이제 주장을 지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급 매춘도 했지 군대는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제1교포 한국인에 대한 의식은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사항이 많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자본 수탈론이 있고 조선인 노동자 일본 유입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가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 그 중국인들이 많이 한국 땅에 온 모양이에요. 조선 인구 요건데 전쟁이 꽝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일본 체류가 그때 210만 명입니다. 우리 조선 인구가 250만 명이니까 8%가 일본에 가 있는데 요거는 공식된 기록이고 실제로는 10%가 넘었으리라. 이렇게 이제 다들 짐작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조선 남부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는 호남 지역은 먹을 게 풍부하고 잘 살던 데고 경상남북도는 굉장히 비난한 산촌 마을이 많았습니다.